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들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한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문제 등과 관련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데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 문제가 논의 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3국 정상회담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가 핵심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He'll also hold bilateral and trilateral meetings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the President of Korea in light of the continu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the DPRK, as well as growing alignment among our countries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은 미한 정상 간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기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일본과 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window still remains open. Our concern still remains real. Whether it happens in the next week or not, I can't say.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And so we'll be watching carefully for both of thos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중 관계를 비롯해 타이완 해협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과 함께 북한의 최근 도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협력했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몇 년치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득을 우선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includ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WMD programs. That includes through by engaging in other illicit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his, of course, has had consequences for the DPRK regime. Unfortunately, it is also led to consequenc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 속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의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동이 3자 관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도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개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거듭 규탄했고 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속적이며 이 지역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킨소드 23이 10일부터 시작됐다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9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킨소드는 198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온 정례적인 훈련이며 이번 훈련은 1년 넘게 계획됐다고 설명하고 킨소드와 같은 훈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훈련은 미군과 자위대의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훈련 시나리오이며 위기나 우발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집단적인 역량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하원의원 4명 모두 연임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국계로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미국 내 각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한국계 의원은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입니다. 11일 개표가 95% 이뤄진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44.1%에 그친 공화당의 바필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도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개표율 66%인 현재 56.8%의 득표율로 43.2%에 그친 공화당 키스 스왕크 후보를 제쳤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트링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아프리카계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초선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화당의 한국계 의원 2명도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에 나선 공화당 미셸 스틸 의원은 56%의 개표가 이뤄진 45선거구에서 55%의 득표율로 45%에 그친 민주당 제이첸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 이주 이후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자문위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지난 8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 도발에 가장 먼저 당하게 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강하게 가져가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공화당 의원 역시 개표가 58% 이뤄진 40선거구에서 59%의 득표율로 41%에 그친 민주당 아시프 마흐무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한국계 의원들의 선거 승리 소식을 무엇보다 환영했습니다. They bring a spe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issues that is very helpful to have them involved because as they deal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they're able to raise questions and issues about Korea with other people, and they bring a credibility and an understanding that helps other members of Congres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계 의원들은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대표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 제기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오스트리언 부대사가 러시아가 북한, 이란으로부터 전쟁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오스트리언 부대사는 10일 OSCE 상임이사회 발언에서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들, 즉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책임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얻어냈다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복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북한이 다른 나라에 직물과 부분적 또는 완성된 의류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공급 부족과 국제 제재 속에서 공격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주요 적국들의 위협을 언급하며 국방부 내 주요 직책에 대한 의회,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 주요 직책에 대한 상원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높은 자격을 갖춘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인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중국의 추격하는 도전,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란과 북한의 지속적인 자체 무기 능력 개발 등 많은 적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원은 이들 후보자들을 조속히 인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상원에서 인준된 국방부 지명자 비율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2년차 시점보다 낮다면서 해당 직책 후보자들은 관리와 모병, 예산, 병사들의 건강 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속한 인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